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면서 국정과제, 바로 온종일 돌봄 체계입니다. 이 돌봄 체계가 초등학교 모든 학년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초등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또 이를 통해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구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53만여 명의 초등학생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교육부 방과 후 돌봄 정책과 박재훈 과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앞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았던 맞벌이 가정에서 조금 이제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먼저 그 온종일 돌봄 체계가 확대된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고 또 가정의 형태가 핵가족화되면서 자녀 양육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하교 시간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비해서 빠른 편입니다. 그렇게 돼서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돌봄 공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는 부모들이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데 어려움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성이 출산 이후에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공백 문제로 발생하는 육아의 어려움이 저출산의 문제로 이어지고 또 저출산은 공동체의 붕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안전한 곳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고 또 부모는 자녀 양육에 대한 걱정 없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초등학생 자녀들의 어떤 돌봄 공백 현상이 결국은 여성들의 경력 단절, 그러니까 여성 경력 공백의 주 원인이라고 하는데 통계상으로도 지금 잡혀 있는 거죠? 네네. 2017년 12월 기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조사한 자료를 보면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자녀를 둔 직장인 여성 15,800여 명이 2017년도 신학기에 퇴사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통계는 초등학교의 돌봄 공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도 빨리 해소될 필요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네. 예. 그런데 기존에도 이 돌봄 서비스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기존에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하고 여기엔 어떤 한계가 있었을까요? 네. 그간의 돌봄 서비스 중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이 주관해서 초등학교의 돌봄 교실 사업을 통해서 주로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층 또 한부모 가정의 24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 방과 아카데미 등에서도 약 9만 명의 아이들이 돌봄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33만 명의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었는데요. 이렇게 그간에는 각 개별 부처나 사업 단위로 분절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사 중복이 발생되기도 하고 서로 간의 연계도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자에 맞는 통합적인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한계도 같이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발표된 온종일 돌봄 체계 확대 방안에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네, 이번에 발표한 온종일 돌봄 정책의 방향은 양육과 돌봄이 더 이상 가정만의 역할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라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초등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또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서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돌봄 정책의 목표는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이가 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의 돌봄 인프라 여건을 고려해서 저학년의 맞벌이 가정 자녀를 집중 지원하려고 합니다. 현재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33만 명보다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학교 내에서 10만 명, 또 지역사회에서 10만 명 정도 늘려서 약 20만 명이 더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돌봄 규모를 2022년까지 약 53만 명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예, 이 돌봄 서비스에서는 크게 두 가지 축이 있잖아요. 하나는 학교 돌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을 돌봄입니다. 먼저 이 학교 돌봄 서비스 개선 방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학교 돌봄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요? 현재 시설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학교 돌봄은 방과 후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가정과 같이 편하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돌봄 교실을 의미합니다. 돌봄 교실에서는 학년의 특성에 따라서 개인 활동이라든지 단체 활동, 모둠 활동 등을 위해서 독서 지도라든지 전래놀이 그리고 예체능 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돌봄 교실은 학교 시설 여건에 따라서 전용 공간을 마련해서 운영되기도 하고요. 별도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그런 학교에서는 일반 교실이나 특별실 등에서 방과 후에 돌봄 교실로 겸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2017년 기준에 따르면 초등학교 6천여 개 초등학교에서 12,000실 정도 돌봄 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돌봄 서비스가 지금 기존에도 운영은 되고 있죠. 이제 1, 2학년 중심이고 그리고 시간도 오후 한 5시까지인데 사실 우리 부모님들 이제 퇴근하고 오면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의 공백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확대되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우선 그간 1, 2학년 중심으로 지원하던 대상을 3학년까지 확대해서 집중 지원할 계획이고요. 4, 5, 6학년 고학년은 이제 학년의 특성하고 학생의 수요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운영 시간과 관련해서는요. 그간에 작년 기준으로 해서 1,128개 학교에서 1,200여 명의 학생이 저녁 돌봄을 이용하고는 있었습니다. 예. 네, 향후에는 맞벌이 학부모의 수요와 또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운영 시간을 점차적으로 더 연장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기 위해서 학교 내에서는 충분한 돌봄 공간 확보가 필요한데요. 학교를 신설할 때는 반드시 돌봄 교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기존 학교에도 시설을 증축하고 또 일반 교실을 혁신적으로 리모델링해서 돌봄 교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별 학생이 정확한 돌봄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학기 초에는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마을 돌봄과 연계도 시켜줘서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사실 4, 5, 6학년, 특히 5, 6학년 남자아이들 경우에는 집에 갔을 때 엄마, 아빠 안 계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또 안전하게 학교에서 그렇죠. 품어야죠. 네,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돌봄 교실인 학교 돌봄 서비스 개선 방안을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것이 이제 마을 돌봄 서비스 확대 방안입니다. 여기서 이 마을 돌봄 서비스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그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마을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밖의 돌봄 시설에서 운영하는 돌봄 서비스 형태를 말합니다. 주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4,100여 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관이나 사회복지관 등에서 운영하는 250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존에는 이제 취약계층 아동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런 부분도 마을 돌봄이 이제 함께 확대된다고요? 말씀해 네네. 주시죠. 앞으로 마을 돌봄은 지원 대상을 기존 취약계층 아동에서 일반 가정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센터와 도서관, 또 아파트 단지 내의 커뮤니티 등에서 접근성 높고 안전한 지역 공공시설의 유휴 공간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주관의 지역 아동센터 사업과 그간 시범 운영했던 다함께 돌봄 사업을 확대해서 약 10만 명이 더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이렇게 돌봄 서비스 규모도 확대가 되고 시간도 늘어나면 무엇보다 이제 재정적인 투입이 많이 될 텐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돌봄 교실 설치비가 각 시도 교육청에서 부담해 왔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전액 국고로 지원이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무엇보다 재정 확보가 관건입니다. 예. 그래서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던 초등학교의 돌봄교실 시설비 약 1,000억 원에 대해서 전액 국고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시설비를 국고로 지원하게 되면 그만큼 시도교육청이 운영비나 인건비로 사용할 예산이 늘어나게 되어서 돌봄 서비스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돌봄 서비스를 담당할 전문 인력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인력 확보는 어떻게 추진이 됩니까? 우선 전문성 있는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교사나 보육교사 또 사회복지사 등 아동의 교육과 보육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경험이 있었던 분을 대상으로 공개 채용할 계획입니다. 채용 후에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돌봄 인력에 대한 교육이나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전문 역량을 강화할 계획인데요. 또한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역 여건하고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앞서 이제 국고로 지원하게 되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밖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네, 우선 학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개인 활동이라든지 모든 활동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 보급할 계획입니다.
학교의 돌봄 교실에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외부 강사 등을 활용해서 매일 1개 이상의 놀이나 안전 등의 창의 인성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돌봄 시설과 인력에 대한 기준, 그리고 안전관리 기준, 그리고 학습 활동 지원이나 생활 지도에 관한 그 서비스 적정 기준을 마련해서 보급할 계획이고요. 또 마을 돌봄의 경우에는 중앙 지원단을 두어서 컨설팅과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돌봄 인력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교육 연수를 할 계획입니다. 네. 과장님께서 이제 기존의 돌봄 서비스 한계로 아까 이제 기존 그 중앙 부처 간의 추진 사업 연계가 좀 안 돼 있다거나 유사 중복 사업이 이제 같이 하는 그런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돌봄 서비스 부처 간의 협력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난해 9월부터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차관이 공동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공동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간 8차례 실무단 회의와 또 2차례 공동추진단 회의를 하면서 부처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이번에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범정부 공동추진단을 중심으로 정부가 가고자 하는 이 정책 목표와 방향에 맞게 돌봄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빈틈없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이 온종일 돌봄 체계 확대와 관련해서 남은 과제는 무엇이고요? 앞으로 교육부의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학교 돌봄이 확대가 되면 사실 교육 당국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의 부담이 커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이 교사의 업무 부담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저희 교육부와 교육청이 세심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봄 인력을 늘리면서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가고 마을 돌봄의 경우에는 시설과 서비스들 간의 격차가 심한데요. 그 격차를 줄여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학교와 마을이 잘 협력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돌봄 서비스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 사업을 5월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모든 아이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온종일 돌봄 체계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온종일 돌봄 체계 성공적인 구축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이들이 양질의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부 방과후 돌봄 정책과 막지영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